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지난 3월이었죠.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앞두고 작성된 기무사 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귀국한 직후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자, 그해 12월 미국으로 간 지 5년 3개월 만에 귀국이었는데요. 재로서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채 봉인되었던 이른바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동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부터 공수처가 경기 과천시의 국군 방첩사령부 옛 국군 기무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인 송영무 전 장관을 겨냥한 압수수색으로 보여지는데, 저희 같은 공수처의 움직임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업무 복귀와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자, 우선 계엄 문건 의혹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7월 여당 의원과 군 인권단체가 처음 공개하면서 군의 내란 음모 또는 쿠데타 모의가 아니냐는 거센 정치적 논란과 함께 기무사의 해체 및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의 재편까지 낳은 초대형 사건이었습니다. 이 문건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이후 초래될 소요 사태와 국정 혼란에 대비한 위수령 발동과 계엄 선포 방안이 담겨 있었는데요. 자, 또한 대비계획 세부 자료엔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를 못 채우도록 시위 참석 의원들을 집중 검거하거나 보도 검열을 통해 언론을 통제하는 계획까지 담겨 논란은 더욱 증폭됐었습니다. 자, 하지만 최악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단순 검토 보고서였는지 실제 작전을 위한 실행 계획이었는지 그 성격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았었는데요. 이를 밝혀내기 위해 군과 검찰이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3개월 동안 수사를 했지만 결국 쿠데타 음모 같은 증거는 찾지 못했고, 결국 조 전 사령관의 해외 도주로 실체를 밝힐 수 없다며 수사는 흐지부지 됐습니다. 자,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TF는 송영문 전 국방부 장관 등 3명을 계엄 문건 왜곡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안지사로 개편됐던 군 방첩보안기구는 다시 국군 방첩사령부, 이를 줄여 방첩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5년 3개월여 만에 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귀국한 것인데요. 조 전 기무사령관은 귀국 당시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기 위해 귀국했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쯤인 지난 3월 31일 조 전 기무사령관은 구속되었는데, 구속 당시 혐의는 직권남용과 정치관여 등의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과거에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 선거에도 특정 후보가 당선되도록 개입한 것으로 봤고, 또 기무사 인력과 예산을 들여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연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에 직권남용과 정치관여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영장에는 계엄령 문건과 직결된 내란 음모 혐의 등은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조 전 사령관 또한 검찰 조사에서 내란 음모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계엄 문건은 내란을 준비할 의도로 작성한 게 아니고 헌정 질서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했다는 게 조 전 장관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른 요즘 이 계엄령 문건 수사가 송영길 전 국방부 장관을 향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됐는데, 앞서 공수처는 지난 12일 송 전 장관과 정해일 당시 군사보좌관, 최연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의 사무실과 자택, 국방부 대변인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나흘 만에 공수처가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인데, 2018년 7월 당시 송 장관의 발언 내용이 담긴 옛 기무사의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건이 뭐냐? 이 문건은 당시 송 전 장관 등이 만든 사실관계 확인서의 서명 대상자 11명 가운데 유일하게 서명을 거부한 당시 민병삼 국방부 기무부대장이 작성해 보고한 것입니다. 당시 민대령은 송 장관이 국방부 주요 당국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만든 계엄령 검토 문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상부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장관인 송영무가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만든 계엄령 검토 문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고, 이 같은 송영무 장관의 발언을 보고서로 작성해 상부에 보고했다 이건데요. 당시 간담회에는 민대령을 비롯해 국방부 당국자 14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제 가운데 국방차관과 합참차장,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단장 등 3명을 제외하고는 11명이 서명 대상에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송영무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실관계 확인서의 작성과 서명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공수처는 민대령이 작성한 옛 기무사 문건이 송 전 장관 등의 혐의를 규명할 수 있는 핵심 물증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더 나아가 계엄령 문건 파동의 실체를 밝히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이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실제 작전을 위한 실행 계획, 즉 당시 여권에서 주장했던 내란 음모 내지 쿠데타가 아니라 최악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단수 검토 보고서라는 데 힘이 실리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달려들었던 사안과 관련해 문재인이 임명한 송영무 국방장관이 저런 말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고, 그 뒤 논란이 되고 정권의 압박이 거세지자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즉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좀 써주고 서명해줘라 라며 사실관계 확인서를 강요할 그런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또 다른 주체는 조연천 전 기무사령관과 함께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되는 것이고, 송영무와 관련해 핵심 증거는 당시 민대령이 송 장관의 발언을 메모한 뒤 이를 복귀해 기무사에 보고한 간담회 동정 문건이 되는 것입니다. 2019년 전역한 민대령은 최근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 간담회 동정 문건이 방첩사에 있다 이렇게 말한 바 있는데요. 바로 이 간담회 동정 문건을 찾기 위해 오늘 아침 공수처가 옛 기무사인 국군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입니다. 최악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단순 검토 보고서였느냐, 현 야권에서 선정선동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가 탱크 등을 몰고 촛불 시위대를 진압하는 그런 무력 행위를 하기 위한 내란 음모였느냐, 이제 그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힐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스스로 책임자라고 밝힌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수사가 이미 진행이 됐고,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 건과 관련해 입건이 됐습니다. 이제 이 건과 관련한 수사는 정치권으로 확대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문건을 최초 공개한 이철희 당시 민주당 의원, 이철희를 등에 업고 사실상 나팔수 역할을 했던 좌파 시민단체 굿인권센터, 그리고 실시간 브리핑까지 했던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눈엣 가시와도 같았던 기무사를 없애는 데 성공한 문재인, 그림이 딱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